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주식을 하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죠. 시간이 지나서 돈이 불어나 있거나 뭐 자산이 성장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후회를 합니다. 뭐 대부분은 주식이 잘못돼서, 주식의 결과가 잘못돼서 그런 걸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약간 후회하고 다시 잘해보지 하고서 으쌰으쌰해서 잘 되면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좀 심하게 타격을 입거나 마인드가 완전 망가져서 주식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후회로 남기지 않으려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 뭔가 좀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돌이킬 수 없게 되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이 후회하는 이러한 것을 주식 투자로 생각하면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인생에서 지금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녀나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직 젊어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의 간섭이 조금 줄어드는 시점의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요, 한번 한 5살 또는 10살 자녀를 생각해 볼게요. 그 자녀들은 뜨거운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에 올라가 있는 펄펄 끓는 물주전자에 손을 대도 이게 손을 대면 안 되는 행동이란 거를 잘 인지를 못해요. 왜냐? 손을 대면은 뜨겁고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경험 자체가 별로 없어서겠죠. 조금 더 심하면요, 도둑질을 한다라든가 절도 또는 폭력, 기타 등등의 행위는 굉장히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심각하게는 소년원이나 기타 좀 심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공통점들은 뭘까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분명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의 어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 몰라서 아닐까요? 사회에서도 그래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너무 과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법도 있는 거고,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인생에서 살아올 때 어렸을 때 실수랑 다르게 투자에서 어려운 점은 뭘까 해보게 되면은, 어른이 돼서 또는 자산을 어느 정도 잃어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내 돈을 들여서 이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를 먹은 상태고, 그때 모은 돈을 통해서 투자 행위를 했는데 이게 잘못되거나 이미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되면은 좀 많이 늦죠.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되돌리기엔 내 나이가 이미 몇 살인데, 앞으로 사회활동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타 등등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사실 후회만 할 뿐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걸 참 많이 보면서 안타깝죠. 이런 분들한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명심할 건 비중입니다. 그냥 비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중에 대한 개념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행동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설령 넘어질지언정, 어린 친구들이 그냥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이런 거는 후회할 정도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상처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 때문에 딱 그 정도로만. 하지만 거기서 일정 선을 넘게 되면은, 과해지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에서는 비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돈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큰돈 작은 돈 개념 자체가 어차피 자신의 경제력이나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든 거는 주관적인 거라 생각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그거를 과하게 다 활용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누군가한테 1억은 정말 큰 돈이고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 1억은 정말 별거 아닌 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억을 주식계좌에 넣었을 때 이 1억을 한 번에 다 활용하지 말아라, 비중을 컨트롤해라, 작게 시작해서 만들어가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몰빵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건데 작게 시작하라 그러면은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 재산 막 집까지 팔아서 막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 있는 거 정도는 좀 끌어와서 의미 있는 내 삶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도의 수익이 나줘야 될 텐데, 뭐 그러려면은 의미 있는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쵸,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용 미수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돈으로 한다는데 그 안에서마저도 비중을 쪼개라고 하게 되면은 돈은 도대체 언제 법니까? 이런 답답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매우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 때문에 비중이란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후회를 벌기 때문에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 게, 아휴, 내 옆에 친구 철이는 작년에 투자 잘해가지고 주식 처음 했는데 한 1억 넣어가지고 1억 벌었어요. 근데 뭐 내가 1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좀 예금 좀 끌어모으고 그러면은 1억 정도는 돼요. 나도 이제 그런 걸 해서 뭐 1억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1,000만 원이라도 좀 벌고 싶은 건데, 이거를 좀 작은 금액으로 하라 그러는 건 도대체 뭐 어떤 의미인 건지, 뭐 1,000만 원 넣으면은 그럼 100만 원으로 목표 수익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건지 참 어렵네요. 그리고 당장 그 친구가 해낸 걸 보니까는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요. 라고 한다면 그냥 솔직한 답변은 이분은 투자를 잘하고 싶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그냥 직접적으로는 도박자라고 싶다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또 당첨되고 싶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냥 막연하게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버는 건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그거를 원한다는 건 알지만 그 원함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1억 얻다가 잠깐 넣어두고서 시간 지나면은 그게 2억으로 불어나서 2억은 너무 과하다, 1억 넣어두면 한 1억 5천으로 불어나와서 내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막연한 생각인데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는 게 있을까요? 그게 그냥 정말로 쉽게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밥 지을 줄 알잖아요. 그만큼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1억 넣어놨다가 시간 좀 지나면 1억 5천이 돼서 나온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다라면 저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라는 게 그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허구적으로 존재하고 분명히 이뤄낸 사람은 있지만 그걸 이뤄내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그걸 보게 되면은 도박을 하면서 분명히 돈을 딴 사람은 존재하지만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로또에서 당첨자는 존재하지만 당첨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로또 당첨자나 카지노나 도박에서 돈을 번 사람도 오늘은 벌었지만 그 행동을 꾸준히 했었을 때 꾸준하게 계속 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죠. 자, 그러면 제 친구 철이는 도박을 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철이님의 케이스는 사실 도박을 했다, 나 도박해야지 이런 케이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복권 당첨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요? 로또 같은 거군요. 거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케이스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항상 어려운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저는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리고 좀 대출도 좀 있습니다. 집 사느라고 대출도 좀 있어요. 그리고 현금도 좀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금을 깨서 주식을 하고 싶은데 한 1억 정도로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5천만 원으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저는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한번 하나만 더 가정을 해보죠. 월 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이제 맞벌이를 해서 이제 한 월 수익으로 한 600만 원 정도는 이런 정도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 이 케이스를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홍길동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하라는 얘기가, 홍길동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저 5천만 원 정도로 주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걸 존중해드리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원으로 수익금이 크던 작던 수익을 낼 줄 모르는 사람이 5천만 원으로 하면 수익을 낼까요? 1억으로 하면 수익을 낼까요? 아닐 거예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홍길동이 원하는 건 수익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금액으로 먼저 수익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팁이 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만들기는 더 쉬워요. 수익이 크다는 말이 아니라 더 쉽습니다. 금액이 커지면은 투자에 더 유리하다, 수익금을 키우기 유리하다, 이 말은 맞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투자 행위 자체는 좀 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요. 그래서 가볍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을 만드는 힘을 기르는 거죠. 이거 운동하고 되게 비슷한데, 헬스 생각해 보시면은 운동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50kg 중량을 치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냥 10kg 정도에서 시작하라, 이 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거기서 익숙해지고 습관하고 이런 것들 교정되고 나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5천만 원을 정말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급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얘기가 와닿는 분들 많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다 해석도 각자 다르게 할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러면 빨리빨리 소화시켜서 5천만 원 빨리 가야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도 하실 거고, 그래 지금은 1,000만 원인데 그럼 반년 뒤에는 3천만 원, 1년 뒤에는 5천만 원인가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네,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가는 데까지 뭐 몇 개월 있다가 얼마로 늘리고 이런 정확하게 정량화된 정형화된 시간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운동에 비유하는 이유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 10kg 무게로 벤치프레스를 했었는데 50kg까지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빠르게 하고 과거에 운동했었던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진짜 한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3년을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존재는 하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보면은 간단합니다. 자세, 습관, 그리고 힘.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자세, 마인드를 갖추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금액을 활용해서 매매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습관을 갖추고 그러한 힘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될 때 조금씩 늘려간다는 거죠. 시간 소요는 개인마다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하지만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정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기본기를 익히는 자신에게의 투자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5천만 원을 홍길동이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천만 원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저축할 수 있는 자금이나 기타 등등도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이 자금, 시드 자금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0에서부터 조금씩 키워가면서 습관하고 자세, 힘 길러가면서 만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말의 의미가 계속 1,000만 원 가지고만 투자해라 이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걸 말씀하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왕 말 나온 김에 다른 케이스도 한번 해볼게요. 둘리입니다. 둘리는 이런 케이스도 꽤 많이 있죠. 많죠. 이런 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둘리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얼마로 시작해라 라고 말하면 제 주관적인 추천 방식은 100만 원. 근데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전 둘리한테는 너무 명확해요. 빌드업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매매는 일단 배제하고 빌드업만 시작합니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은 뭐예요 그러면? 100만 원 깔아놓고 빌드업 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100만 원 가지고는 그냥 매매 연습을 위해서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으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은 시드 머니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모의 투자를 통해서 매매 연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의 투자는 모의 투자만의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정도로 매매 연습한다 생각하고요. 이 둘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홍길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둘리는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사실 시드를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를 키워가는 시간 동안에 실력을 같이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빌드업이죠. 빌드업으로 시드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소액으로 매매 연습은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릇도 키우고 시드도 키우고 매매 습관 만들어 놓고서 시드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돈은 있지만 실력이 없는 케이스, 둘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없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아직은 좀 더 모아가야 되는 단계다. 사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란 말은 돈을 모아가야 되는 단계인 게 너무나도 정상이잖아요. 왜냐면은 둘리는 홍길동보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음을 이용해서 시간을 가지고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게 목표가 돼야겠죠. 실제로 둘리 같은 케이스 클럽에서도 많이 있고 굉장히 잘 키워나가신 분들 있죠. 되게 많이들 부러워하십니다. 둘리 케이스가 절대로 나쁜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많은 홍길동 분들은 둘리를 부러워합니다.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젊으면 돈 주고 못 사잖아요. 이것도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한 1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요? 네. 자 일단 뭐 10억 이런 거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몇 억이 있다던가 10억이 있다던가 20억 30억 뭐 돈 많은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근데 주식은 해본 적이 없어요. 사업을 해서 그동안 좀 성공을 한 편인데 옆에서 보니까 주식으로 돈도 번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또치 같은 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이나 있는데 5천만 원으로 하면 좀 너무 장난 같지 않을까요? 장난 같겠지만 이분 5천만 원으로 해도 제대로 하기 힘들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돈이 있어. 근데 5천만 원 안에서 하라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냥 돈 길어와서 돈으로 넣으면은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활용을 할 줄 알아야 그러면 저 10억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5천만 원 안에서 뭔가 인구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 10억은 시장에 퍼주는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할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과는 사실 되게 뻔해요. 제 주변에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보면은 막 10억 이상 되는 돈 물려가지고 몇 년 동안 막 반토막 나 있는 상태로 고생하시고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진짜 나중에 가면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입장에서 소액으로 주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기르는 게 먼저다. 나머지 현금을 좀 오히려 묶어두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라는 솔루션이겠네요. 네, 이런 또치 분들은 저 돈을,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거는 매매 기술보다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그거에 대한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못하게 되면은 자신의 큰 자금력은 양날검입니다. 자신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해서 더 큰 돈을 손실보게 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뭐 5천만 원이냐 이거는 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네요. 1억이냐 5천만 원이냐 2억이냐 이거는 이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아닌가요? 의미가 있나요? 5천만 원이요? 네, 1억 넘어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돈의 의미가 좀 달라지기 때문일까요?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1억 정도 되는 시드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또 레벨업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시작을 하는 게 5천으로 하냐 7천으로 하냐 6천으로 하냐 뭐 요 정도까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데 1억 미만? 네, 맞아요. 그럼 1억이 넘어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레벨업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일단 주식은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돈에 대한 절대 수치가 1억 정도 되고 나면요, 보여지는 가시적인 숫자나 뭐 기타 등등의 의미 있는 숫자들이 눈으로 볼 때 그게 다 달라지거든요. 단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과 행동할 때 영향을 받아요. 자신이 숫자에 익숙해지기 전에 1억으로 넘어가면요. 좀 쉽게 얘기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한 2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면서 1% 20만 원? 내가 20만 원 수익 내려고 2천만 원이나 투자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1억으로 1%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30분 만에 100만 원? 이게 어디야? 시급 100만 원인데 괜찮네. 이렇게 약간 분명히 규모만 달라지고 비율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도 의미 부여가 달라져요. 이게 감정이 개입되는 여지가 되게 커집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현금으로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큰 돈을 많이 만져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치가 좀 나름 앞에 홍길동이나 둘리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대가 간다는 거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네요. 네, 이분들이 큰 돈을 만져보고 사업적 경험치가 있는 거는 분명히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의 경험치가 있는 거는 아닐 테니까 사업을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리스크 선호하는 성향의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마진을 생각하게 되면은 투자에서의 수익은 그 이상을 볼 수도 있고, 굉장히 하이리스크 투자자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심 잡고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클럽에도 이런 분들이 꽤 계시죠. 나서서 뭐 말씀은 안 하시지만 몇 년 동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느꼈던 부분들인가요? 원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거는? 네, 실제로 제가 이런 분들을 다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요. 원희님이 느꼈던 것도 있을 거고, 원희님도 그러면 이제 막 돈이 작게 했을 때와 크게 했을 때가 있을 텐데, 근데 원희님이 그런 때가 있나요? 연습했었던 때 떼고는 다 큰 금액으로 하지 않았나요, 원희님은? 네, 큰 금액으로 하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계속 커졌죠. 뭐 이렇게 직진은 아니겠죠. 이렇게 커지다가 좀 하다가 이렇게 커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시드를 놓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게 큰 돈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정도가 무슨 큰 돈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그 시드를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계속 만들어 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매우 공감이 됩니다. 저 여기 세 개 다 해당되는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고, 저는 이제 시행착오로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소액으로 했지만 이게 이제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자신감이 붙어서일 수도 있고 물려서 막 물타다가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올라가요. 여기에서 이제 후회를 되게 많이 남기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드가 줄어들어요. 여기서 이제 훈련 과정을 저는 여기서 이렇게 거쳤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훈련을 하면서 다시 이 이상으로 이렇게 키워 올라가는 이런 길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했는가? 이게 정말 이게 후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남기지 말자라는 뜻으로 오늘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여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마음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늘 얘기가 이미 조금 시간이 지나서 후회가 남는 상황일지어도 좀 재정비를 하면서 다시 이 단계로 내려오는 게 필요하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나중에 후회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헤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주변이든 어디든 자기 스스로의 생각 말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좀 자신을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희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또는 저희 클럽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지 객관적으로 좀 봐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 치고 자신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인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이 인지하는 시점은 이때가 될 거예요. 근데 인지하면 이미 후회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자, 저도 이제 옆에 언니님이 봐줬어요. 사실 뭐 직접적으로 막 봐줬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저희 관계 맺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내가 혼자였다면은 이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기서 그냥 떠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시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잘못되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제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옆에 좋은 조력자를 좀 찾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초보자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초보자예요. 주식으로 끊임없이 성과를 내고 있지 않다면은 초보자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길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클럽에서 이제 언니님이 한번 회원분들한테 말씀하셨던 건데 되게 좋은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누군가가 이제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봐주는 것도 좋지만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마라톤 뛰는 걸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만약에 홍길동이 1km밖에 달리지를 못한다, 달리기를 1km밖에 못한다, 하지만 이 홍길동이요 군대 가잖아요. 그럼 4km 5km 거뜬하게 달립니다. 홍길동은 그러면 왜 1km밖에 못 달렸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자신이 정말 힘든 시점에 한계를 극복하거나, 사실 한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듦을 극복하는 그 원동력, 의지가 조금은 부족한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군대에선 그게 되는 게 군대라서가 아니라 같이 달려서 해요. 같은 목표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옆 사람도 하거든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구나 하고서 하다 보면은 의외로 힘들지 않게 하기도 해요. 이게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갖춘다는 거,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평균에만 들어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따라갈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나 잘하고 있구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묻어가고 함께 가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더 오래 더 많이 찝니다. 체력도 늘고요. 투자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가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클럽에 계신 분들이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사실 어떤 현상을 겪을 때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가, 혼자였으면은 이 경험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니까. 뭐 밖에 계신 분들, 그냥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도 되게 긍정적인 그런 환경을 스스로에게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나 혼자 잘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결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환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좀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건 저희 클럽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거의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거의가 공감을 하실 텐데, 군대 전역한 직후가 자신의 체력의 전성기 아닌가요? 그런가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만큼 평상시에 자기 혼자서는 못하는 거를 집단 안에서 해냈다. 사람은
대부분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뭐 리밸런싱, 빌드업에 대한 거, 뭐 기술, 수급가, 파동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들, 마인드 얘기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했던 이 과정 이거 겪지 말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하면 대부분 다 겪거든요. 크게 겪냐, 작게 겪냐, 언제 겪냐 그 차이지 다 겪어요. 이거를 이제 줄여 나가고 그리고 이걸 겪는 와중에 제대로 극복해 나가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수많은 얘기들을 한 건데 오늘 좀 약간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는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이라도 조정해서 후회 남기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계속 말씀드리는 투자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 링크로 공지를 해놨습니다. 거기 공지 보시면은 어떤 클럽인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안내 드렸으니까는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면은 정말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실전적인 얘기들 계속해서 해드릴 거니까 구독 알람 꼭 해두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